처진 가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의 탄력 저하의 경우는 보형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원래 가슴이 크지 않고 처짐도 심하지 않을 때만 적용합니다. 볼륨이 있어야 탄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도 컸던 가슴에서 큰 보형물을 넣게 되면 피부 탄력을 더 끌어내릴 수 있고 처짐은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형물의 역할은 위쪽 가슴을 채우고 가슴 피부의 탄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리프팅이 아닙니다. 마치 리프팅이 된 듯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유방에 덩어리 처짐이 있을 경우 피부는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경우에는 유륜 둘레를 이용한 리프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슴 처짐은 덩어리 처짐과 피부의 처짐으로 나눠야 합니다. 덩어리 처짐이란 유선 조직이 처지는 것이고 피부의 처짐은 유방을 싸고 있는 외피의 처짐입니다. 피부가 많이 처졌다면 피부를 잘라서 줄여줘야 하지만 덩어리가 처졌다면 피부를 손을 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덩어리 자체를 끌어올려줘야만 합니다. 모든 리프팅 수술은 이와 같이 밑에서 잡아 올려주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권장할 방법은 덩어리를 박리해서 안에서 접어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를 겹쳐주기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수술은 수직 흉터가 남지 않고 오로지 유륜 주변으로만 상처가 남으므로 인기가 있습니다. 겹쳐주기 방법은 덩어리와 피부가 둘 다 같이 처져 있는 경우라면 해서는 안 됩니다. 피부 양을 많이 줄여주지 못하고 덩어리만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도 숙련된 의사에 적용 여부를 가늠하고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유방 덩어리와 피부가 다 같이 처진 경우에는 수직절개 리프팅 방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유방의 내용물과 겉의 피부 부분이 모두 처져 있다면 내용물은 끌어올리며 동시에 피부는 잘라서 줄여줘야 합니다. 이와 같은 수술은 유륜 주변 절개와 아울러 수직 절개가 필요합니다. 앞서 유륜 절개 방법보다 더 광범위한 영역의 유방 조직을 치밀어 올릴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리프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의 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 결과적인 유방 모양도 예뻐집니다. 그러나 수직 흉터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직 절개를 꼭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대답은 외피와 조직의 처짐이 모두 있다면 반드시 수직 절개를 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늘어진 옷을 가공하려면 소매나 솔기 쪽을 잘라서 꿰매는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처짐의 정도에 따라 수직 절개식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진 정도가 좀 덜하면 절개부를 중심으로 모아주는 식으로 합니다. 처짐이 심하다면 유선 조직 전체를 재배열해야 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 가능한 처짐 교정 방법은 수직 절개 리프팅 수술입니다. 이 수술에서 수직 흉터는 그리 흉하게 남지 않습니다. 왜냐? 처진 가슴은 피부 탄력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모든 처진 가슴은 그 상태에 알맞은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젊은 환자에서 약간의 탄력 저하가 있을 경우 보형물 수술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고 피부 처짐이 없이 유선 처짐만 있는 경우 유륜 둘레로 겹쳐주는 식으로 리프팅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피부와 유선의 처짐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직 절개 리프팅 방법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슴이 너무 크면서 처져 있을 경우에는 가슴 축소 수술을 해줘야만 효과적으로 유방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